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자,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7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법 시스템과 감찰 시스템이 이미 이정섭 부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스템은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란 극약 처방을 내세운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안이 올라오게 이 헌법 시스템이 운용될 것인가?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어떤 이해관계 있을 때만 작동한다면 이게 정략적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헌법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가 또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깊은 우려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계속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지검장의 이야기대로 하나하나가 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하나하나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구속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직인이 찍힌 이 공문입니다. 도지사 명의의 방북 요청, 저를 북한에 초대해 주세요. 이 방북 요청, 이걸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표는 이화연이 나도 모르게 찍은 것이다. 이러면 이걸 공문서 위조로 그럼 고발을 하든지 이래야 되겠죠. 아니면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은 이거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화영 그 부지사가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저는 굉장한 회유의 시도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고 이 방탄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더욱더 수사에 매진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와 똑같이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차마 깡패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재명 씨는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무소속은 7석입니다. 이 중 5석은 민주당 출신들이고 또 다른 한 석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입니다. 이미 윤미향 의원에게는 미안하다, 재입당하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총 175석입니다. 이재명 씨는 얼마나 급했으면 민주당에서 제명된 나머지 한 석의 무소속 양형자 의원에게까지 미안하다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은 거절한 것으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표결에서 부결 175표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은 큰일 납니다. 이재명 씨와 민주당의 의원들, 개딸들은 반란표 색출에 나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여서 그간 이재명 씨를 공개 저격한 의원들을 줄세우면 색출이 쉽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공갈 정치입니다.
175표에서 단 한 표라도 빠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재명 씨는 타격이 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몇 표의 반란표가 나올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175표가 기준입니다. 이재명 씨는 얼마나 체포영장이 두려웠으면 3일절인 3월 1일에도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부터 228일 연속입니다. 4월, 5월, 6월 임시국회도 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만 무려 13,000건이 넘습니다. 연일 이재명 씨 방탄에 장애 투쟁에 바쁘니 민주당 의원님들의 눈에 법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재명 씨는 오늘 3월 3일, 17일, 31일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됩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입니다. 또한 오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어도 추후 기소되면 또 이와 관련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백현동 개발, 정자동 호텔, 쌍방울 대북 송금 등등등 추가 체포 동의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올해 내내 한편으로는 줄줄이 체포 영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건의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하니 무척 바쁠 것입니다. 법정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들락날락 하겠지요.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이 회의를 불출석할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판 받는 날짜만큼 세비에서 꼭 빼시길 바랍니다. 법조인들의 말을 들으니 지금부터 시작되는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라고들 합니다. 잘하면 자기 대선 출마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다 해도 옥중 공천도, 옥중 대선 출마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씨, 당신은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첫 체포 영장도 부족해 헌정사상 첫 옥중 공천, 헌정사상 첫 대선 후보 옥중 출마라는 진기록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씨는 빼더라도 168석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월급이 아닌 세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충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민주당 밖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